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내걸었던 160여 개 지역 공약 사업 중에 90여 개 신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수익성과 공공성 등을 따져서 상당수가 축소 또는 보완될 것으로 예상돼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정치권과 공방일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보유액이 한 달 전보다 16억 6천만 달러 줄어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평채 발행을 검토했으나 미국의 출구 전략 등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됩니다. 이 상품은 부부 합산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 1억 원 한도로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연 3.4%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장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해외 여행객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투어는 작년 동기보다 21.4% 늘었고 모두투어 역시 9.7%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서입니다. 7월 3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 쪽에서는 7월 4일이 독립기념일 휴장이죠. 자, 이 독립기념일 휴장을 앞두고 어느 정도 좀 현금을 확보해두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다음 날에도 주요 지표가 발표된다라는 점 등이 작용을 해서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담감을 많이 느낀 투자자들이 주식을 좀 내다판 결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날 지수들이 좀 안 좋았던 영향을 오늘 우리 증시도 받은 탓인지 지금 현재 우리 증시도 하락폭이 조금 아주 크진 않습니다만 그런 대로 있습니다. 자, 먼저 현재 시황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2.57포인트로 하락폭이 꽤나 큰 편입니다. 1.2%가 빠졌고요. 장 초반에는 상당히 기세 좋게 시작하는 듯 하더니 장 후반 들어가면서 중반부터는 점점 더 그 낙폭이 회복하지 못한 채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살펴보면요. 외국인이 다시금 내다판 것이 상당히 눈에 거슬립니다. 자, 오늘 2,780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자, 이대로 가면은 장 마칠 때쯤에는 3,000억대 정도 팔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만이 한 2,500억 넘게 매수를 해줄 뿐 기관은 손 놓고 보고 있는 정도입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0.5%가 빠졌죠. 2.63포인트가 내려간 524.29포인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점심때쯤까지 쭉 빠져내린 것이 코스피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그래도 그나마 낫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많지는 않습니다만 20억대의 순매수세를 양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7.8원이나 올랐네요. 1141.8원입니다. 네, 다시금 코스피 쪽에서 무지막지하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천억 원이 훌쩍 넘었고요. 지수도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런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출구 전략 논란 속에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를 주목하자라는 의견,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 우위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오늘 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보다는 업종과 종목, 그 좁은 틈새를 더 주목하자라는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이슈인에서는 신승용 대표께서 엔달러 100엔의 재돌파와 관련한 수출 관련주에 주목하자라는 의견과 2분기 실적 발표 등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르는 전망을 준비했습니다. 테마톡톡에서는 실적 개선 기대감에 따른 엔터주의 상승과 함께 2분기 실적 확인 후에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에서는 전진우 팀장의 SL입니다. 종목 돌직구에서는 이정현 팀장의 현 주가 1870포인트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의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대투증권의 투자정보팀에 계시는 이영곤 연구위원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 후반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미국의 출구 전략 논란 그 자체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제 지표가 어떻게 발표될런지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출구 전략이 시행되느냐 마느냐에 직결되는 그런 요소가 될 거라고 내다보기 때문이겠죠. 자, 이런 지표들이 과연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어떤 것들이 이번에는 예상이 되는지요? 예, 이번 주 미국 증시 경제 지표 발표가 좀 집중돼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발표될 고용 지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출구 전략 논란 때문에 경제 지표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표가 좀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음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도 다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주말에 발표될 고용 지표를 지켜보자는 심리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표뿐만 아니라 시장의 투자 심리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과연 증시 상승을 이끌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출구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는 것도 역시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반면에 또 지표가 너무 부진하게 나오는 경우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을 또 가질 수가 있다라는 측면. 결국 지표가 발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그 지표를 읽고 반응하느냐라는 부분들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시장의 어떤 심리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번 주말에 발표될 실업률은 7.5% 정도 선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양적 완화가 필요한 정도 수치다라고 시장에서 이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일단 큰 충격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엔달러 환율이 다시금 100엔대를 재돌파했습니다. 거의 한 달여 만인데요. 아베노믹스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금 또 그 기대 회복에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특히 우리 증시에 특히 수출주들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듯한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어제 엔화 약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어제 자동차 종목들의 주가가 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일본 아베노믹스 관련 문제는 사실상 그 기존의 그런 정책 자체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달에 한때 엔화 강세 일시적으로 전환되면서 일본 증시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 아베노믹스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들이 나왔는데 사실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너무 과도하게 단기적인 흐름에 너무 과도하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당시에는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이제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아베노믹스의 정책 자체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의 궁극적인 성공과 실패는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롱텀한 기간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떤 변동성 확대 국면이 좀 마무리가 됐고요. 일본 증시와 엔화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좀 엔화 약세의 기조, 어떤 아베노믹스의 정책 자체가 조금 더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역시 분기점은 7월 말에 있을 일본 참의원 선거입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일본 증시와 일본 정부의 정책 자체의 스탠스가 조금 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7월 말까지는 현재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7월 말 이후에 일본 증시와 엔화의 그런 변화 가능성에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정책 결정이 어느 쪽으로 갈런지에 대해서 이번 참의원 선거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만큼 여러분께서는 그 이슈도 자세히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BOJ에서 이번에 경기 판단에 대해서 완만한 회복이라는 그런 회복세에 대한 진단을 내릴 것이다라는 예상이 큰 것이고 보면 아무래도 아베 정권에 상당히 큰 힘이 돼줄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도 있고요. 자, 그리고 시장이 좀 반등에 성공하는가 싶더니 오늘 우리 증시 모습이 다시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자체가 7월달 내내 혹시라도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감이 좀 큽니다. 특히나 코스피 하락폭이 오늘 좀 적지 않기 때문에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도 굉장히 오늘 많은데요. 다시금 외국인 매도가 이제 시작된 것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뱅가드 펀드 관련된 물량은 지금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물론 이제 기한적으로 보면 오늘까지 뱅가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출회가 된 상황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역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 신흥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 약화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뱅가드 펀드 물량이 국내 증시에 상당히 충격을 줬었던 걸 감안하면은 이전보다는 매도 압력이 조금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당분간은 전체적으로 좀 매도세가 좀 우위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급격하게 매수가 유입되기보다는 약간의 매도 우위 속에 관망 분위기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한 2%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크레딧리온에서 부정적인 리포트 내면서 급락한 이후에 아직까지 강세로 다시금 전환은 못하고 있고요. 자, 그나마 오늘은 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한데요. IT 전체, 특히 반도체 업황 전체에 대한 우려감이 괜히 이번에 좀 많이 커진 듯한 양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IT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당장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이 문제라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모멘텀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일단 2분기 실적 발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2분기 실적의 숫자, 10조 원을 넘어서는지 여부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갤럭시 4의 모멘텀 자체가 이어질 수 있는지, 갤럭시 4의 그런 판매량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지난주까지 글로벌 마켓에서 2천만 대를 판매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에 대한 성장 둔화가 그렇게 급격하게 진행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오히려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점차 주가 과매도 국면은 조금씩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끝으로 내일 장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고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 들려주십시오. 오늘 좀 장이 막판에는 좀 회복이 돼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영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오늘 이 분위기가 내일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만. 일단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 후반부 좀 이렇게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급락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게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이전의 공격적인 매도에 비하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800선에 대한 지지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시도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급락보다는 당분간 박스권 흐름이 전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내일과 모레 미국 증시의 휴장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때문에 휴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관망 분위기가 주말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정 심리가 조금 무세하겠지만 관망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고용 지표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을 조금 확인하자는 그런 심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는 저가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수의 움직임 자체가 좀 제한적이라면은 업종과 종목들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종목별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투자정보팀의 이영권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을 연결해서 현시장 이슈 알아보고 또 전략까지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증시가 상당히 많은 외국인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지금 꽤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좀 분위기하고 또 달라지는데요. 현시장에서 먼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 지금 현재 전강 후약 장세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 방향성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나름 좀 어려운 그 혼조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 뭐니 해도 수급에서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 수급을 변화시키고 있는 그 요인 일단 한 세 가지 정도 좀 꼽아봤습니다. 엔화가 이제 재차 한 100엔대를 돌파를 하면서 전반적인 이제 그 달러의 엔화의 약세가 아니라 오히려 그 달러화의 강세 쪽에 조금은 더 무게가 실리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자유롭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오히려 그 지난밤에 나왔었던 뉴스들 어쩌면 그 뱅가드 물량이 이제 완전히 100%가 청산이 되면서 이제 그 외국인 수급이 조금은 더 개선될 기대감에 조금은 좀 목말라 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그 선물 매도가 강화가 되면서 시총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부분들 환율 시장에서 그대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니 해도 그 2분기 실적 시즌이 임박되고 있다라는 것. 오늘 시장 내 두 가지 큰 종목 대형주들 중에서 어닝에 대한 우려감 부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조선업종에서는 현대중공업이 될 것 같고요. 화학과 건설업종에서는 대림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목 오늘 조금 좀 낙폭이 좀 깊어져 가는 모습인데요. 어닝에 대한 우려감 어찌 보면 1분기 시즌에 나왔던 어닝 쇼크 GS건설에 대한 어닝 쇼크 부분들 같은 부분들이 타업종으로 확산이 되면서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그런 양상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말씀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국 경제지표가 호조되고 있다라는 것. 이를 놓고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계속되는 갑론을박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미국 경제지표의 호조 부분, 우리 시장하고는 조금 좀 동떨어진 부분이 아닌가.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로 인해서 달러의 강세는 조금 더 심화되고 이 달러화의 강세 부분은 오히려 외국인들의 우리나라를 귀환보다는 오히려 자국으로의 다시금 빠져나가는 자기네 나라로 들어가는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 우리 시장에서는 조금은 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신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엔화의 100엔 재돌파 그리고 2분기 실적 시즌 임박 그리고 등등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슈를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화가 다시금 이제 100엔대를 재돌파했거든요. 그건 한 달 만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일본 증시에서는 첫 번째 그랬던 것보다는 좀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자, 어쨌거나 우리 증시에는 또 우리 기업들에게는 그리 달가운 소식만은 아닌데 싶거든요. 자, 향후 어떻게 될런지 궁금합니다. 이런 기조가 앞으로 좀 상당 기간 강하게 유지가 될까요? 어떨까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기조, 일단은 좀 그리 변동성을 확대시키지는 않지만 일단 그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미국에서 출구 전략 언급을 하면서 달러화의 강세 분위기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따른 환율 시장은 어차피 그 상대적인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의 강세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달러화의 강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로화의 약세 그리고 엔화의 약세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도 인동수 앵커 표현하셨다시피 일본 시장에서는 엔화의 약세 그리 이렇게 무덤덤한 그런 시장 분위기 전개되고 있다라는 말씀 그 자체로도 말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 엔화의 어떤 그 약세라는 쪽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달러화의 강세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것이 조금은 더 바람직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 우리나라 시장으로 영향이 되겠습니다. 과연 그 수출주로 얼마만큼 영향이 미칠까, 얼마만큼 긍정적일까 또는 부정적일까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좀 항상 양면이 존재를 합니다만 일단은 좀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그런 시장이 우선되어야 되겠다는 말씀 먼저 좀 드려봅니다. 오늘도 시장 상황 지난 한 2, 3일간은 다소간 우리 원달러 시장 나름 좀 안정화를 보이는 그런 분위기 보이다가 오늘 재차 8원이 넘는 그런 급등 상황 지금 나타나고 있죠. 말 그대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 어찌 보면 그 주식 시장에는 그리 달가운 소식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환율 시장 그리고 채권 그 금리와 이제 그 채권이 안정되는 주변 시장의 안정화가 급선무다. 그래야만 주식 시장이 재차 방향성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런 생각 좀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그리고 2분기 실적 시즌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주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런가 궁금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도 좀 피해야 될런지도 미리미리 알아야겠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관전 포인트를 제시하십니까?
예, 이번에는 특히나 좀 IT 업종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IT 업종에 어떤 그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IT 하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반도체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 기기, 그리고 세 번째가 디스플레이 업종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좀 놓고 본다면, 스마트 기기, 이미 삼성전자 주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2분기 그리고 3분기가 어닝 피크다라는 그런 어떤 그 우려감 부분, 이미 꼭지점을 찍었다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속해서 그 피해야 될 업종, 일단 핸드폰, 그 스마트폰 기기는 조금은 좀 피해야 될 가능성, 좀 무게를 싣는 게 좋을 듯하고요. 그나마 많은 업종들 중에서 양호한 업종 전망을 제시하고 업종 전망에 믿음을 주었던 반도체 업종의 다소간의 하반기로 갈수록 어떤 그 모멘텀의 둔화 부분, 지금 점차 그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제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의 주가 폭락 지금 나타났었고요. 오늘 반등세 8%가 넘는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술적인 반등의 어떤 그 힘이 매우 약하다라는 점, 지금 현재도 뭐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보합권 양상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 과연 그 반도체 업종도 어찌 보면 좀 예의주시해야 될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업종 중에 하나다 말씀드려 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어닝 시즌이 다가올수록 지난 1분기를 답습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1분기에 있었던 GS건설의 어닝 쇼크 부분, 타 업종으로의 확산 가능성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타 업종으로의 확산 가능성은요, 가장 큰 업종별 대표주를 주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조금 좀 안타까운 양상 나타나고 있죠. 현대중공업의 어떤 그 주가의 그 하락이 폭이 깊어지는 부분, 이 부분들, 그리고 대림산업의 주가의 하락폭이 좀 깊어지는 부분들, 말 그대로 두 종목 모두 조선업종과 건설과 화학업종을 대표하는 대표 주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 대표 주자들의 어닝 컨센서스의 하락 부분, 어찌 보면 조금은 좀 타업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따라서 이번 그 2분기 실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2분기 실적 뭐 좋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뭐 기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 긍정적인 해석 하시겠지만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많이 좀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실적 어떤 숫자로 나올까, 이 부분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리포트를 쓰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 가능한 한 모든 정보 채널을 동원해서 확보를 해 두셔야 어떤 그 낭패를 보시는 일 분명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IT 업종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어찌 보면 ASP, 판매량, 이 두 가지를 좀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혁신, 그 이후에 진화가 이루어졌고요. 진화 이후에는 결국은 가격 경쟁 체제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제 그 저가 스마트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요. 이번 이틀 전이었죠. 미국에서 그 블랙베리 어닝 쇼크 나타났었습니다. 우리 시장 이 부분에서 피해갈 수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분명히 이번 내일 모레 있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부분에서는요, 앞으로 핸드폰, 스마트폰 기기의 ASP, 그러니까 그 에버리지 셀링 프라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품당 평균 판매 단가, 지금 현재 약 한 450불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나 하락할지, 하락의 가능성이 있을지 꼭 챙기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ASP의 하락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겠느냐, 결국은 판매량이 늘어나야만 ASP의 하락 부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꼭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IT 업종 보실 때는 ASP와 판매량, 이 두 가지에 꼭 주목하셔야 되겠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분기 실적 시즌의 관전 포인트 업종별로 나눠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호주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이던가요,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장 다음 날도 고용 지표 등의 발표 등이 예정이 돼 있는데, 자, 이에 따라서 좀 미국의 뭐 국채 금리도 살짝 좀 인상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시장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반응을 보이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반적으로 지금 뭐 경제 지표는 개선이 되고 있지만 시장 내 투자 심리는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말 그대로 안정화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우리 시청자분 다들 아시겠죠. ISM 제조업 지표 50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 나왔으면서 매우 좋았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 주택 지표 개선 부분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북미 지역 자동차 판매 대수에도 영향을 주었고요. 그 자동차 판매, 승용차의 개선은 별로 없었지만
픽업 트럭의 판매 증가율이 25%가 넘어섰다라는 것. 픽업 트럭 하면 일단 그 어떤 그 주택 경기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그 픽업 트럭의 판매 증가,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정제 지표는 결국은 이제 주택 지표가 개선됐고요, 제조업 지표가 개선됐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네 가지 중에 남아있는 이제 경제 지표, 주시해야 될 지표는 역시 소비와 고용이다라는 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다면 앞으로 방금도 뭐 인덕선 앵커 이번 주 금요일에 고용 지표 주목하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소비의 개선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이냐, 그 소비 개선세를 주목하시면서요. 오늘도 제가 좀 포트폴리오를 조금은 좀 재편을 했습니다. 일단 소비 개선세에 주목하자라는 취지에서 유통업에 관심을 갖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 그런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은 잠시 후에 포트폴리오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픽업 트럭 판매 증가율이 25% 올라간 걸 주목하자라고 신승용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제였던가 발표된 걸 보니까 우리나라 상반기 국내 차 시장에서도 그 트럭이죠. 포터라고 하나요? 그게 판매 2위에 올라가지고 상당히 이채롭다. 그런 분석이 나왔던 것이 좀 기억이 납니다. 좀 비슷한 기회를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주목해야 될 관심 업종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통업에 대한 말씀도 준비하셨는데요. 설명 주십시오. 예, 일단 그 IT 업종을 아까 서두에서도 조금은 좀 비중을 축소하자라는 말씀 좀 드렸습니다. IT 업종 뭐 이런저런 뭐 그 IT 업종 뭐 세분화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비중을 좀 축소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기존 35%에서 25%로 한 10% 내외 좀 축소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 대신에 10% 유통업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좀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모든 나라들, 모든 주요국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소비 개선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수 수출 공이 똑같다라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소비, 실물 경기와 실질적인 정책 경기와의 어떤 그 가교 역할을 하는 부분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유통업에 어떤 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다면 유통업에 대해서 조금 좀 비중을 늘리고 이제 새롭게 좀 관심을 찾을 그런 시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백화점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 계속되는 어떤 그 소비의 개선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그리고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시장에 어떤 그 큰 폭 하락이 왔을 때 꿋꿋하게 견뎌오고 꿋꿋하게 버텨오면서 하방 경직성을 유지했었던 업종, 대표적인 업종 찾아본다면 유통업종이었다라는 점,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유통업종이 왜 꿋꿋하게 버텼을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앞으로의 어떤 그 시장 전개 방향성을 제시할 수도 있다라는 것, 결국은 소비의 확대가 전반적인 경기의 확대를 나타낼 것이고 이런 그 선순환 고리 속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니 해도 유통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 염두하시고 유통업 새롭게 한 10% 정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봅니다. 네, IT 쪽에서 좀 전반적인 비중 축소를 그리고 유통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당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테마톡톡 이어가겠습니다. 엔터주가 일부 종목 중심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 흐름 동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한국밸류 21의 이드코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엔터주의 상승 배경부터 들려주십시오. 네, 올해 1분기, 정확히 말하면 4월 정도가 되겠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좋은 모습으로 이어가던 엔터주들이 한동안 극도의 부진을 겪었었고요.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뚜렷한 실적 개선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주가가 지나치게 내렸다는 인식이 좀 강한 것 같고요. YG 엔터테인먼트가 4월 고점 대비 정확히 반토막을 찍을 정도로 좀 많이 내렸었고, 우회상장 후재가 좀 나와서 상승한 YG 엔터도, JYP 엔터도 바닥 대비 50% 가까이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현재 나오고 있는 반등은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좀 강하지만 몇몇 대형 엔터준들 종목들을 중심으로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과 각 기업들의 호재성 지표들이 선 시점에서 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의 반등을 좀 이끌고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엔터주의 이런 상승 흐름 좀 일시적인 것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앞으로 좀 추세 자체가 그렇게 흘러갈 것으로 내다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동안 극심하게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뭐 일본 매출 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자체가 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엔저 현상 좀 심해지면서 일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을 엔터주들도 피해가지 못했다라고 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 자체가 뭐 일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뭐 고질적인 문제라고 봐야겠고요. 뭐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에 연연할 겨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집중해서 체크해야 될 점이 엔저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은 없는지와 대형 가수들의 공연이 어떤 성적표를 받아내는지가 되겠는데 사실 뭐 두 부분 다 아직 다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공연 성적표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라 뭐 예측하기는 힘들고 엔저 같은 경우에는 한풀 누그러진 분위기에서 갑자기 큰 악재로 나타날 가능성은 좀 높지는 않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안고 가야 하는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긍정적인 점은 뭐 계속해서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PBR 수준이 많이 내려와 있다는 점을 좀 들 수 있겠죠. 엔터주들은 일회성 이벤트격으로 주가가 오르는 격이 많아서 거품이 많이 껴있다는 안 좋은 시선들도 있었는데 이번 조정을 겪으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고 성장성을 바라보면서 한 단계 다시 올라가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본격적인 반등은 실적이 드러난 이후에 적어도 실적 개선이 확실히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이시라면 반드시 실적으로 확인하고 비중을 싣는 것이 좀 좋겠고요. SM을 비롯해서 상반기 해외 공연 매출이 아직 실적에 잡히지 않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야심차게 준비한 대형 공연에 대한 매출이 분기 실적에 포함된다는 것은 분명 단기 호재를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활동을 개시하는 아티스트들, 3D 홀로그램 사업 같은 신사업 통한 매출 확보가 자리를 잡는다면 떠나갔던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도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일단 오늘은 종목 공략은 일단 시장 상황이 외바닥에 중요한 기점에 서 있기 때문에 현재 주식을 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시점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 현재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뭐 오늘 오전장까지만 해도 SM이라든지 YG엔터, JYP엔터 같은 것도 오전장에 상승을 하다가 현재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엔터주들이 급락 후에 21선에 대한 저항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돌파하는지 확인하고 실적까지 체크하면서 관심을 가져도 늦지 않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엔터 업종의 상승에 대한 분석과 또 그와 관련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엔터주라는 게 뭐 아이돌 그룹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관심 있게 좀 보면서 그와 관련된 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워낙 관심이 없다 보니까 엔터주에 대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갖기 좀 힘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이득호 대표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엔터 업종 전반적인 그 틀에 대해서 좀 이해가 깊어진 것 같아서 아주 다행이다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밸류 21의 이득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수익률 체크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많이 호전이 됐기도 했겠고 물론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함께하는 우리 전문가분들의 실력이 워낙 뛰어난 덕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졌죠. 삼천리자전거가 1% 가까이 올라 있고요. 한국전자인증 10% 조금 못 미치게 지금 수익이 나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이 15%나 올라 있죠. RF세미 한 종목만이 지금 약간 손실 보고 있고요. 라이센스도 0.7% 수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전재인호 팀장의 삼천당제약 15% 수익으로 위너입니다. 네, 자 오늘의 위너이자 수요일날 만나보는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천당 제약이 이제 수익률이 15%에 달하면서 목표가에 벌써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에서 좀 이익을 실현해야 될런지 아니면은 목표가를 좀 상향해서 수익을 좀 더 키워볼런지 그게 궁금한데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먼저 그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이제 지난달과 이번 달에 종목 움직임에 그 어떤 회사의 성장성에 대한 근거가 우선되는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종목을 접근하는 그 전제 조건이 돼야 하는 것 같고요. 삼천장 제약 역시 지난주 수요일 날 시장 이렇게 폭락한 이후에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기계적인 반등 구간도 있었었고 어떤 방송하는 요일의 덕을 본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뭐 자회사에 대한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도 좀 양시장 좀 소폭 조정받는 시점에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지난주 그 제약주 소개드릴 때 자회사로 그 인공 눈물 생산하는 DHP의 인수 효과 그리고 여타 제약주들 비해서 상대적인 그리고 올해 실적 가이던스 대비해서도 산술적으로도 그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서 접근을 했었고 단기 목표가로 그 시장 반등 구간 정도야 4,600원 한 20% 정도 되는 구간을 소개를 드렸었는데 오늘 오전에 한 4,550원대 고점 찍고 소폭 밀려 있고요. 오후장 들어서 다시 좀 반등은 주지만 일단은 개별 종목의 분위기는 좋아요. 하지만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 종목의 개별적인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가 우선되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종목들 당분간 이 개별 이슈보다는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변동성 클 것으로 여전히 예상을 하고요. 코스닥 기준으로 그 지난주 화요일부터 한 480에서 530대까지 좀 기계적인 반등 움직임 보이다가 현재 지금 좀 꺾인 시점이니까 삼천단 제약 역시 좀 목표가를 조금 100원 낮춰서 현재 뭐 4,450원 구간인데 4,500원대 그 하단인 그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고 일단은 시장들도 종목도 좀 다지는 모습을 확인한 이후에 재접근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익 실현 현재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천당 제약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요. 혹시 투자해서 지금 높은 수익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운 종목 어디를 발굴하셨습니까? 삼천당 제약이 워낙 잘 달려줘가지고 기대가 큽니다. 후속 종목에. 지난번에 한 차례 소개드렸던 그 SL 네네. 시점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GM의 샤시하고 램프를 납품하는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요. 먼저 종목 현재 시점에 소개드리는 관점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화요일부터 시장이 나흘 정도 시장이 기계적인 반등을 줬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도 다 같이 반등을 보였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종목도 다시 하단을 좀 다지는 모습 재차 확인하고 싶고요. 그래서 반대로 사실 이번 주는 종목 소개해드리기가 조금은 애매한 그런 또 시점이에요. 근데 그 SL 지난달 시장 폭락했던 대부분의 종목들 하락할 때 6월 5일날 한 15,500원대 소개를 드리고 다음 주에 한 17,200~300원대 좀 수익 실현을 했던 당연히 스윙을 봤던 종목이었고 종목 접근하는 관점은 지금도 그때와 같습니다. 뭐냐면은 그 부품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완성 업체들이 잘 나가야 되는데 지난해부터 경기 둔화나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로 그 자동차 관련주들 크게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시장이었고 현재도 그런 거는 같이 유지를 해요. SL의 실적 역시 북미 법인은 수주를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는 하지만은 어떤 만리부 모델의 그 판매가 부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주 자체가 실제로 매출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완성차의 그 생산 대수가 증가율이 좀 둔화되면서 납품 물량도 좀 감소를 하고 그래도 해외 기타 법인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외형 성장이 좀 마이너스는 아니고 7% 정도를 전망을 하고요. 그래서 서프라이즈한 어떤 실적을 기대하고 접근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 오히려 반대로 당분간 이 시장이 어떤 실적 장세에서 움직이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이미 부정적인 실적 전망을 갖고 가격 조정을 받은 업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에 좀 시장을 이끌었던 제약주나 IT 섹터에서 이후에 어떤 시장이 급등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접근을 하고요. 현재 다시 15,000 현재가 15,700원대 구간인데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한 PE 한 8배, 그 다음에 PB 한 9배 정도의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매매하는 관점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준되는 가격에서 하락을 하면은 사고, 그 다음에 그 이상 되면 나오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그 구간 하에서 한 15,000원과 18,000원을 박스코로 놓고, 그리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한 15,500원에서 한 700원대 접근을 하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박스권 하단인 17,500원을, 그리고 선절가로는 박스권을 깨는 14,800원을 매매 구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전반적인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종, 완성차라든가 부품업체가 모두 포함이 된 거겠죠. 이 분야만큼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니만큼 그 안에 포함된 SL에 대해서 오늘 추천받았는데 잘 한번 관심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러브 스탁의 전진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단기 투자자들을 위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는 종목 돌직구 코너입니다.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시장이 좀 하락을 합니다. 잠잠해진 듯 했던 외국인의 매도세가 또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괜히 좀 걱정도 되고요. 자, 오늘장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오늘 오전에 그래도 중국 쪽에서 서비스업 PMI 지수가 조금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그래도 국내 증시까지 좀 타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지난주 상승에 대해서 지난주분의 상승에 대해서 좀 피로감이 쌓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표 움직임 자체가 그래도 중요한 시점에서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그래도 지표 호조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듯 했으나 그래도 여전한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것과 함께 또 이집트 쪽의 전국 불안이 전국 불안 등으로 인해서 지금 글로벌 증시가 좀 탄력을 좀 덜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뭐 5월 제조업 주문의 경우에는 그래도 전월 대비 2.1%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었지만요. 게다가 또 자동차 판매의 경우는 게다가 모두 이제 시장 기대치 웃도는 호실적 보여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집트 전국 불안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오른 상태고요. 또 이런 찰나에 또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또 제기가 되면서 지금 증시가 지금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 의견으로는 그래 양적 완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같이 나오고 있고 게다가 또 그렇기 때문에 좀 과도한 불안감은 이제 더 이상 갖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이번 주에 이제 고용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미국 쪽에 이제 노동 시장과 함께 지금 경제 성장 자체도 지금 나아지는 지표 신호가 이제 만약에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래도 물론 증시가 이제 탄력을 받고 계속 증시가 이제 위로 가겠지만 그래도 지금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 지표 자체가 FOMC 회의에서 그래도 예상했던 바보다 좋지 않게 될 경우에는 그래도 양적 완화를 그래도 유지하겠다라는 의견들이 더 커지면서 그래도 다시 증시에 탄력을 받는 그래도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이번 주 들어서 다시 또 엔화 약세가 또 재개가 됐죠. 지금 걱정거리 하나가 또 생겨버렸는데요. 어제의 경우에는 자동차 업종이 굉장히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이 그래도 좀 안전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엔화 약세와 함께 또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 또 실적이 또 녹록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면서 지금 또 자동차 업종들 동반 또 고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 지금 미국의 출구 전략과 함께요. 그래도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함께 또 일본 은행에서 그래도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자민당의 또 입지가 좀 강화가 되면서 지금 경기 부양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엔화 약세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요. 그 속도 자체는 그래도 이렇게 너무 가파르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그래도 미국과 이제 유럽 역시 지금 완화적 통화 정책이 좀 유효한 데다가요. 또 금리차 변동 역시 지금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엔화 약세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그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오늘도 추천을 해드릴 종목도 이쪽 분야에 있는데 그래도 모바일 게임주와 함께 지금 음식료 업종 좀 굉장히 최근 거래일 동안 그래도 반등폭을 많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일단 지난달 이제 코스닥 급락과 함께요. 이제 약세를 보여줬던 이제 주요 모바일 게임들이 이제 반등을 시작했고 음식료 업종도 반등을 시작했는데 일단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장에서 그래도 업종 순환매로 인해서 지금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액토즈 소프트 그리고 또 게임빌 그리고 위메이드 그리고 컴투스 그리고 CJ E&M 등등이 지금 빠르게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일단 모바일 게임 분야가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도 장기적인 투자 대안으로서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투자 심리에 가장 좀 영향을 크게 받는 종목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발매될 이제 게임들에 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해보시고 매수를 들어가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업종 하나가 또 음식료 업종이죠. 역시 뭐 최근 5거래일 동안 역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또 계절적인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뭐 여름 랠리를 좀 기대하신 분들께서는 그래도 음식료 업종 자체도 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오늘장 마감 전략을 좀 짜봐야겠습니다. 지금 낙폭이 점점 더 커져서 지금 코스피가 31포인트 가량 빠져 있는데요. 지금 이러다가 혹시 1800선마저 좀 쉽사리 위협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또 오늘장 마감 전략 함께 제시를 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이번 주 장세는 일단 뭐 말씀드렸듯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지표가 미국 쪽에서는 지표가 계속적으로 호조로 나오고 있고, 하지만 지금 유럽이나 중국 쪽에서는 그렇게 지표 자체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지표도 굉장히 나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급락 이후에요. 지금 자리까지 온 것 자체가 아주 기술적으로 반등의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매수를 들어가시는 단계는 그래도 1870선을 넘어서야 돌파를 해야 한다고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지금은 솔직히 강력하게 매수를 들어가신다기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일단은 분야 종목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군은 있겠지만 그래도 개별 종목 그리고 실적과 수급 굉장히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 그래도 조금씩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는 장세고요. 일단 그거와 또 다르게 이 이슈와 다르게 또 어저께 좀 문제가 많이 된 이슈였는데요. 지금 외국 증권사 리포트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IT 대형주 두 개가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며칠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 부정적 리포트가 나왔죠. 그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에 이어서요. 지금 SK 하이닉스까지도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제는 거의 7%대가량 빠지는 모습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장세 자체가 불안한 장세이기도 하고요. 일단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그래도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이제 선례가 생기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불안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될 점은요. 그래도 외국계 증권사의 의견이 모두 맞지는 않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대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실적 면에서도 그동안 외국계 증권사가 예측했던 부분이 수치가 틀렸다기보다는 적자로 예상했는데 흑자가 유지되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틀릴 수도 있다. 외국계 증권사도 틀릴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게다가 또 외국계 하나의 증권사가 투자 의견을 내놓았지만 그 투자 의견에 맞게 또 꼭 그 주가 방향성이 그거와 맞게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꼭 보시고요. 꼭 한 외국계 증권사의 그 레포트를 통해서 이렇게 너무 크게 반응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 증권사들의 레포트를 보시고 판단을 같이 해주시면은 그나마 좀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매우길 리포트에 뭐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좀 과민하게 좀 반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크레딧리온에서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부정적인 리포트 나왔습니다만 전일이었던가요? 아마 우리 장세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아마 또 SK 하이닉스였을 것입니다. 기관이 또 가장 많이 내다 팔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이 앞으로의 그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을 하는 것이다라고 지나치게 의미 부여하고 그게 좀 부안해동하는 거는 좀 삼가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자, 오늘 관심 종목 액토즈 소프트를 고르셨다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급등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주 중에서 하나를 골라왔습니다. 바로 액토즈 소프트인데요. 액토즈 소프트를 가지고 온 계기는 바로 밀리언 아서라는 게임 때문입니다. 일단 밀리언 아서라는 게임은 그래도 일단 상당한 지금 매니아층을 한국과 일본을 통해서 지금 상당한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게임인데요. 일단 본 게임이 지금 이번 달에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이제 액토즈 소프트의 3분기 실적은 그래서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 각각 지금 158% 그리고 337%가 예상되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일단 국내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일단 밀리언 아서의 경우는 지금 카카오 게임 카카오의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카카오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은 상태에도 그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동종 업계 게임 업종보다는 게임 업체보다는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런 데다가 지금 매니아층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매니아층이 많다는 이유는 일단 게임을 사용하는 1인당 유저 1인당 그리고 매출이 월등히 높다는 것, 다른 게임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국내에서만 지금 현재 574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잠깐 보시면 가격 구간 바로 정해 드리겠는데요. 일단 액토즈 소프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구간 지금 53,600원인데요. 지금 현재 구간대 최근에 기관들이 많이 매집했습니다. 평균 단가 적어도 5만 원 위를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들어가도 솔직히 늦지 않은 구간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물량도 많이 걸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추가적으로 상승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일단 1차적으로 57,000원 가량 가격을 정해드리겠고요. 일단 그 1차로 57,000원을 넘는다면 그 다음에 6만원을 보는 것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그래도 지금 장세에 좀 짧게 51,000원 부근을 잡고 대응하시면은 그래 무리 없이 어려움 없이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지난 종목 현재 수익률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좋습니다. 한솔테크닉스만이 마이너스 12.9%로 손실폭이 좀 크고요. 현대차는 수익이 나 있는데 이익 실현 의견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자 한솔테크닉스와 현대차 이 두 종목만 좀 짧게 볼까요? 네, 일단 한솔테크닉스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솔테크닉스 제가 일단 보유 중인 종목들 전부 다 추가 매수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다시 탄력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삼성 갤럭시 S4 자체가 만약에 모멘텀이 좀 죽는다 싶으면은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 측에서도 그래도 갤럭시 노트 3를 빠른 시간 내에 더 발매를 하지 않을까. 게다가 또 한솔테크닉스 자체가 또 갤럭시 노트 3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일단은 제가 제시해드린 21,000원 부근을 지켜주는 선에서 일단 홀딩을 하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일단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차 의견 드리겠는데 현대차는 이번에 지금 1차 목표가에 도달했죠. 일단은 3거래일 전에 그래도 더 고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번에 그래도 환율 움직임 자체가 긍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오늘은 수익 실현을 하고 다음 기회를 더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새로운 종목에 대한 이야기와 또 약간 의견의 변동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AS 의견까지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정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내일장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마감 시간과 함께 2부 찾아뵙겠습니다.